육군 3군단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도 고성 해안 일대에서 야간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화력 도발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훈련에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무인 항공기 등 감시 탐지 자산을 비롯해 K9A1 자주포와 K55A1 자주포, 천무 등 주요 화력 자산 40여 문이 투입돼 빈틈없는 화력 대비 태세를 선보였습니다. 육군 8기동사단 진호대대가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도시지역 전투훈련장에서 도시지역 소부대 전투기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팀 단위 쌍방 훈련 방식으로 진행돼 협동심과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극복 능력을 길렀습니다. 더불어 최근 전쟁 양상에서 확인된 사례를 적용해 드론을 활용한 전투 수행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이 육군 수도군단과 함께 우산기지 생물학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합동 테러 대응 훈련은 테러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협조 절차와 종합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수집된 오염 표본을 후송하는 이번 훈련에선 항공로를 활용한 후송이 처음 시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육군 3군단이 화력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야간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상황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하는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동해바다를 가르는 자주포의 포성이 울립니다. 이내 발사된 조명탄은 밤하늘을 밝게 빛내고 목표를 향한 힘찬 사격이 이어집니다. 육군 3군단이 진행한 야간 해상 사격 훈련의 현장. 훈련에는 군단 예하 22사단과 삼포병여단, 직할부대 장병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무인 항공기를 비롯한 감시 및 탐지 자산, K9A1과 K55A1 자주포, 천무, K105A1 차륜형 자주포를 비롯한 군 주요 화력 자산 40여 문이 투입됐습니다. 훈련은 적의 화력 도발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수 있는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적의 화력 도발을 탐지하자 지휘소가 도발 원점 좌표를 포병부대에 전달하고 정확한 대응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병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화력 대비 태세를 갖추고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철저한 교육 훈련을 통해 적의 기습 포격 도발에 대비한 감시, 탐지, 타격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북단, 최강 화력 여단으로서 적이 도발한다면 아군의 막강한 화력으로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투 현장 위주의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지속해 군사 대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육군 8기동사단이 도시지역 소부대 전투기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참여한 장병 150여 명은 훈련을 통해 근접전투 수행 등 현대전에서 요구되고 있는 전투기술을 숙달했습니다. 김은배 기자입니다. 적의 배치를 식별하기 위해 드론이 목표지 깊숙이 침투합니다. 식별 후 기계와 보병소대가 투입되고 동시에 저격반도 적을 살필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하며 공격팀의 본격적인 건물 확보 작전이 시작됩니다. 육군 8기동사단 진호대대는 지난 14일부터 도시지역 소부대 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적용해 드론 공중정찰과 저격반을 연계한 전투수행 절차도 추가됐습니다. 훈련은 중대별 공격과 방어를 교대로 숙달 후 쌍방훈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공포탄과 연막수류탄 등 32,000발의 교육용 탄약을 사용해 훈련 몰입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수많은 격식과 건물을 확보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 임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훈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근접 전투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소대의 전투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도시 지역에서의 사격은 사각지대가 많고 일반 훈련장에서보다 작전 수행이 더 어려웠지만 훈련을 통해 시가전에서도 원하는 목표를 식별하고 제압하는 저격병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발사단은 훈련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지역 전투 환경에 철저히 대응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한미연합 항공작전의 중심인 공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과 육군 수도군단이 합동으로 오산기지 생물학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산기지 법당 앞 미상의 백색 가루가 발견되고 동시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적의 생물학 테러가 의심되는 상황. 작근단 장병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합니다. 이번 합동 테러 대응 훈련은 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조 절차와 종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훈련 상황이 발생하자 작근단은 현장에 대테러 초동 조치팀을 투입하고 육군 10화 생방대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수리온 헬기를 통해 공로로 출동한 10화 생방대대는 상황 조치를 시행하고 생물학 테러 표본을 수집합니다. 이후 작근단 화생방 지원대에서 간이 제독소를 운용해 현장 장비, 물자 인원에 대해 제독을 실시하고 작용제 노출 인원에 대한 격리와 후송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오산기지에서 실시하는 화생방 훈련은 수집한 표본을 후송하는 것인데 공로 후송은 처음 시도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미 비행기지 항공시설 이용 점검도 포함됐습니다. 공군 작근단은 육군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오산기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련에는 작근단과 육군 수도군단 제10화생방대대 장병 총 40여 명과 대테러 장비 물자, 화생방 정찰차, 수리온 헬기 등 30종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공군 작근단은 적의 생물학 위협에도 굳건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탄도미사일 성능이 개선돼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이를 격추시키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직 공군 장교이자 군사 전문가 아나톨리 크흐랍스힌스키가 현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북한제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24는 기존과 달리 우크라이나 방공망으로 요격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 키이우에 날아온 러시아발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여러 기의 미사일이 한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거나 유격하기 어려운 복잡한 비행 경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간에 유격된 러시아 이스칸데르 M 미사일과 달리 북한 미사일은 유격되지 않았다며 미사일이 레이더를 교란하는 디코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초창기 북한 미사일은 비행 중 분해될 정도로 신뢰도가 낮았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성능이 높아진 현상을 보였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시절 방공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적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탐지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서방권의 지원도 주로 탐지보단 타격에 집중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엔 러북에 밀착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재고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받는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한미 공군이 어제부터 대규모 연합공중 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광주기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리덤 플래그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F-15K 등과 미 공군의 F-16, EA-18G, 미 해병대의 F-35B 등 총 90여 대의 한미 공중전력과 1,100여 명의 작전 지원 요원들이 참가합니다. 프리덤 플래그는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프리덤과 일반적인 공군 연합훈련에 사용되는 플래그를 결합해 한미 공군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 강화와 전시 연합 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을 키우고
현대전의 작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전술 전기 절차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숙달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최초로 양국 공군의 F-35AB와 같은 5세대 전투기가 가상적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에 이제 가상적기의 5세대 전투기들을 반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훈련이라는 것은 그 적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뛰어난 성능의 5세대 전투기를 가상적기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아군의 실전적인 능력을 배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가상적기 역할을 수행하는 5세대 전투기들은 전자공격과 기동을 병행해 레이더를 회피하고 다양한 위협 상황을 모사해 조종사들의 전투기량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K-팬 뉴스 김은진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가 북한이 진상조사를 요청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면서 유엔사나 이카오에 한국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이카오 이사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해당 사건에 대한 북한 측 진상조사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이카오를 정치 도구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으며 북한의 조사 요청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복무 시절 홍보대사로 활동한 데 이어 전역한 뒤에도 해병대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는 예비역 장교가 있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인배 기자가 조아라 예비역 대위를 만났습니다. 일생! 해병대 예비역 대위 조아라입니다. 조아라 예비역 대위는 전역 이후 출연한 밀리터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병대다운 강인한 모습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팀을 돕기 위해 했던 말 가야 되는 조 예비역 대위를 상징하는 표현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그 말 했는지 지금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내가 이 말을 했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근데 그때 그런 가야 돼라는 그런 멘트를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병대대 폭파주특기 소대장, 장교교육대대 훈련 교관, 조 예비역 대위가 현역 시절 수행했던 임무들입니다. 남다른 체력과 정신력에는 역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폭파 주특기를 맡아서 임무 수행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중위로 진급하고 나서 제가 훈련교관 DI라는 직책을 너무 수행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 예비역 대위가 해병대에 입대한 동기는 고등학생 때 일어났던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대학 진학 후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뒤 주저없이 해병대를 선택했습니다. 그 수많은 포탄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희 해병대 대원분들께서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포탄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희생하시는 그런 정신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명예롭고 가치 있는 군인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딱 그때 다짐하게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를 사랑한 조 예비역 대위는 공병대대 중대장 시절 해병대 첫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의 존재 가치와 비전을 알리는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희 해병대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부대인지를 민간인 분들께 널리 알리고 그다음에 저희 해병대의 장교, 부사관, 병 인원들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하게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전역한 후에도 각종 미디어와 강연 등을 통해 해병대 정신을 알리고 있는 조아라 예비역 대위.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란 말처럼 조 예비역 대위의 삶 속에 해병대라는 글자는 언제나 선명합니다. 그 해병대의 정신 중에서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정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약에 역경과 고난에 있을 때는 알아요, 포기하지 말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그런 정신력 하나로 계속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제 삶도 뭔가 더 도전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고 더 좋은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스 초점 화제군 박인배입니다.
K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이번 주말 리그 1위인 대전 하나시티즌과 하나은행 K리그1 2025 9라운드 맞대결을 펼칩니다. 국군체육부대는 홈경기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담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앞서 8라운드 수원FC와 원정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상대의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2대3으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개막전 이후 이어지던 6경기 무패 행진이 멈췄지만 선수들은 승리 부담감을 덜고 경기에 집중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 16일엔 프로와 아마추어 팀이 총출동해 최강자를 겨루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에도 출전해 수원 삼성을 2대0으로 꺾고 16강에 올라 자신감도 충전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9라운드 홈 경기는 올 시즌 중간 순위 1, 2위 팀이 맞붙는 프로축구 최대 빅매치입니다. 상대인 대전 하나시티즌과 국군체육부대의 승점 차는 단 3점으로 국군체육부대가 3골 이상 넣고 이겨야 순위가 바뀝니다. 하지만 국군체육부대는 대전 하나시티즌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라 이날 승리하면 이후 선두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나란히 득점 1, 2위에 올라있는 대전 하나시티즌 주민규 선수와 국군체육부대 이동경 상병이 펼치는 골 대결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선수는 최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7, 8차전에서 함께 뛴 대표팀 동료이자 국군체육부대 선후배 사이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사이의 대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내일 열리는 홈 경기에선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진행합니다. 50만 국군 장병의 응원을 등에 업고 순위 탈환을 위해 홈그라운드를 누빌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 경기는 KF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포병과 전차 전투력의 핵심인 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사격 후 포신에 쌓인 탄매와 이물질들을 제대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화력을 유지하기 어려운데요. 포구 자동 청소기가 개발 보급되면서 포구 청소의 어려움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습니다. 오늘 방산톡톡 시간에는 포구 자동 청소기 개발의 시작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장병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360도로 이렇게 촥. 포구자동 청소기는 포 내경부를 진품처럼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포 내경부에 사격 후 잔여물인 탄매, 슬러지 및 이물질 등이 쌓이게 되면 포 사격 시 불발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포구자동 청소기 개발 착수한 게 1998년도입니다. 당시 IMF 그 시절에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가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와서 포구 청소를 수동으로 한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구 청소를 자동으로 하는 기기를 만들면 회사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개발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포구자동 청소기의 전진과 후진을 자동화하였고, 포구자동 청소기를 포구에 놓고 스위치를 온하면 포신을 감지하여 전진을 합니다. 약실에 도달 시 센서가 약실을 감지하여 정지하고 모터를 역방향으로 작동하여 후진을 합니다. 포구 끝에 도달하여 정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와 포신의 형상을 일치화하였습니다. 브러쉬가 일정량 마모되어도 보상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브러쉬의 밑에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어서 브러쉬를 포신에 밀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포신과 브러쉬가 100% 접촉을 하여서 청소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강성과 강저를 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강성과 강저 개수만큼 브러쉬가 있습니다. 지금 기종별로 브러쉬의 형상이 다 틀립니다. 브러쉬의 벌어진 각도, 높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포신의 형상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포, 전차, 내장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하여 작동이 됩니다. 강선 이탈 방지 장치가 있어서 강선 기울기에 따라 전진 및 후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척제를 자동으로 분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척 분사 구멍이 약 24개 정도 있습니다. 360도 전방향으로 분사하여서 호신 전 구간 방중유 분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들로 완벽한 청소 성능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76mm나 127mm 함포의 경우 바다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염분 등으로 인한 부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세척제 종류의 하나인 보존유를 도포함으로써 부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포고자동 청소기는 장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포고자동 청소기에서 브러쉬를 분리하여 그 브러쉬는 방중유나 방청 윤활제로 깨끗이 세척하는 간단한 정비로도 포고자동 청소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과 경강선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정제의 종류는 보충 닦는 강중유를 사용하면 됩니다. 기존 수작업 방식은 필요 인원 7에서 8명, 작업 시간, 강도는 육체적 피로도가 상당히 심한 노동이었습니다. 부상의 위험도 있었고요. 하지만 포고자동 청소기는 필요 인원이 1명, 소요 시간은 30분 이내로서 90%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총 3회 왕복하는 게 한 사이클입니다. 1회 왕복하는 시간은 포신행 길이마다 다른데 제일 긴 K9 자주포 포신 기준으로 6분 정도 걸립니다. 네, 일단 이 포고자동 청소기는 포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 구경별로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크기 안에 모든 기능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벤치마킹할 제품도 없고 관련된 부품들은 전부 다 개발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무선화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AI 기능을 접목하여 포신 내부의 마모도, 수명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포고자동 청소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모든 포에 저희 포고자동 청소기를 보급하여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국방안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안보 이슈 시간입니다. 김철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주 주간 안보 이슈는 귀신 잡는 해병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15일은 해병대 창설 76주년을 기념하는 해병대의 날이었습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기념사를 통해 전력구조 개편으로 해병대가 미래 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국가전략 기동부대의 위용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는 해병대의 날을 맞아 상륙 공격 헬기와 아이언 마린 대대 등 해병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발전 계획을 소개했는데요. 시청자들은 자유대한을 지키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합니다. 앞으로는 우주전도 할 것입니다 등 다양한 댓글로 해병대의 발전을 응원했습니다. 현대전장의 강력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인기와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자폭 드론에 대응할 교란 장치를 국산 전차에 장착하기로 했는데요. 이 체계는 위협이 될 원격 제어 신호를 탐지해 항법 신호를 교란하고 원격 제어를 불가능하게 해 자폭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은 올해 안에 사업에 착수해 2028년부터 실제 군에 배치해 시범 운용을 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육군 3보병사단은 최전방 GOP 부대 K6 기관총 운용 요원들이 적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 대공 사격 능력을 숙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실사격에 나선 장병들은 K6 기관총에 장착된 광학 장비 등을 활용해 1.5km 떨어진 표적기를 향해 800여 발을 사격했는데요. 3사단은 장병들의 자신 있는 사격에 탄환이 표적 중앙을 정확히 관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미래 성과를 기대하게 하는 희소식들도 이어졌습니다. 고가의 첨단 무기 체계를 유지, 보수, 정비하는 MRO 사업이 무기 체계 수출만큼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닐 코프로스키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이 부산에 위치한 HJ 중공업 조선소를 돌아보고 MRO 사업과 관련한 상호 협력을 논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 기업인 WB그룹과 협력해 현무 유도탄의 폴란드 현지 생산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럽 재무장 계획과 바이 유러피안 전략에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WB그룹의 합작 법인은 향후 사거리 80km급 천무 유도탄을 현지에서 생산해 폴란드군에 납품하고 유럽 시장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동의 산유국이자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아랍에미리트가 KF-21 보라매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방공사령관 일행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KF-21과 생산시설을 돌아보고 공군 전투센터 사령관이 실제 KF-21에 탑승하기도 한 건데요.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아랍에미리트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최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안보 이슈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17일 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에서 김성구 사단장 주관으로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거행했습니다. 개토식은 유해발굴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장병들은 앞으로 8주간 가평군 호명산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전을 전개합니다. 호명산 일대는 1951년 5월 20일부터 9일간 이어진 가평화천 진격전 당시 국군 2사단, 국군 6사단, 그리고 미군 7사단, 미군 24사단이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지역입니다. 해병대 2사단 다련장 사격대가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국지도발과 전면전 등 다양한 상황을 대비한 야외 전술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장병들의 실전 감각을 높이고 전시 화력 대응력을 향상하는 데 목표를 뒀습니다. 병무청이 17일 한국학원 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와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모범 예비군 등 대상자에게는 학원 수강료 20% 할인 등이 주어집니다. (4월 18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남서해안으로 짙은 해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게 들어오는 하층온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으로는 짙은 해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무는 12시 이후 점차 깨다가 내일 아침에도 한 차례 다시 해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 산악으로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며 곳에 따라 뇌우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대구 13도,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해무로 인하여 서북도서 부근으로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으며 오후부터는 해안 산악 지역의 강풍으로 인해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해상작전은 높은 파도로 인하여 남해 12시까지, 서해는 15시까지, 동해는 종일 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토요일에 내린 비는 일요일 새벽에 그치며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다가 화요일에 기압고를 통과하여 전국적으로 강수의 영향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 최대 50mm로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